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25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 문명.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경제 에디터 김원태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성공은 학벌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실력과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인류 대학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용이 나올 수 있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올 추석 연휴는 예년과 달리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귀성, 역귀성, 인파가 크게 줄고 화상 차례, 이 쿠폰 선물이 등장한다. 산소에 가지 않고 사이버 참배 벌초 대행으로 치르거나 참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북적이는 귀성 열차와 고속버스보다 자가용을 선호한다. 떨어져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추석 인사 방문을 한사코 말린다. 마지못해 자녀들은 화상 통화로 안부를 묻는다. 해외 동포들도 고국 방문을 포기한 지 오래다. 귀국하자마자 2주간 격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중추가절이라고도 한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크다는 뜻의 한과 음력 8월 보름날을 의미하는 가위, 즉 한가위다. 예로부터 봄에 뿌린 씨앗을 수확하며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는 날이다.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전래되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오곡백과로 갖가지 음식을 먹고 민속놀이를 즐긴다. 차례를 정성껏 지내고 조상 묘소로 이동해 폭우와 태풍에 훼손된 무덤을 보수하고 벌초한다. 제물은 핵곡식으로 마련해 조상에게 먼저 선보인다.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과 시루떡, 인절미 등을 만들어 시식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란 속담은 추석의 넉넉함을 담았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풍요로움이 매일매일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대 명절인 설날, 한식, 단오, 추석 가운데 추석이 가장 풍성하고 정겹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언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계속 번지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 사람 간의 접촉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 탓이다. 오프라인에 익숙했던 사회 문화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온라인 사회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변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콕하면서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15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일찌감치 스마트폰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호모 사피엔스로 이름 지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댄 말이다. 스마트폰이 TV, PC게임, 콘솔보다 더 기묘한 기기로 발돋움했다. 인류의 팬데믹 비극은 중세 암흑기에서도 일어났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는 14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창궐하여 당시 유럽에서만 인구 3분의 1가량인 2,500만여 명이 세계적으로는 1억여 명이 희생됐다. 흑사병은 큰 비극이었지만 인류의 삶이나 시대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중세 암흑기가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BC 코로나 이전, AC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분짓고 이전의 세계로 회귀할 수 없다고 본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판 흑사병이 문명 교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호모 사피엔스는 여러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작동하고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한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구축하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간다. 이미 문명 양식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 문명의 대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오프라인 사회가 급격히 와해되는 한편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살아남으려면 언택트 생활이 가능한 호모사피엔스 문명에 동승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시대적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기질이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오프라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세계적인 변화에 적응할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삶의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앞면의 위기, 뒷면의 기회라고 적힌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동안 한국은 K-팝, 드라마, 프로 여자 골프와 영화 기생충 등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젠 디지털 문명의 흐름을 타고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소비자가 권력을 쥔 시대에는 자발적인 온라인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7인조 BTS의 성공이 대표적인 예다. 유튜브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인기몰이를 했고 아미라는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1위에 등극 역사를 새로 썼다. 팬데믹 시기에 위로와 힐링이 되고 싶다는 진정성이 글로벌 디지털 유저들에게 통한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베이비 샤크 댄스는 유튜브 조회수 60억 회를 돌파했다. 역대 유튜브 조회수가 데스파시토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기 상어 올리 뚜루뚜루는 스타트업 기업인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의 일종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남녀노소 상당수가 시청하고 있을 정도다. 반짝 인기가 아니라 꾸준히 사랑을 받는 동영상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는 이 곡을 응원가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은 군가 대신 아기상어를 부르며 행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데스파시토를 부른 푸에르토 출신 가수 루이스 폰시의 제안으로 협업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성공은 학벌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실력과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인류 대학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용이 나올 수 있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인내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내는 가끔씩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해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감사합니다.